수학 116, 117쪽입니다. 원뿔을 알아볼까요? 자, 5개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배웠던 원기둥 모양인 물건을 찾아볼까요? 자, 원기둥은 밑면이 2개, 원인 밑면이 2개가 있죠. 그러면 다하고 마가 되겠네요. 자,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은 뭐가 있나요? 가, 나, 라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을 찾아보래요. 자, 여러분이 원기둥 아닌 거 요 물건하고요. 요거 3개인데 일단 보시면 밑면이 몇 개가 있나요? 1개죠. 그리고 그 모양은 원이죠. 밑면이 원이고 기둥과 다르게 기둥은 면이 2개였죠. 그런데 밑면이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은 옆면이 어떤가요? 고든면인가요? 아니죠. 구분면이죠. 평면이 아닙니다. 구분면이다. 그 다음에 원기둥과 다르게 꼭지점이 있죠. 뾰족한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가지를 찾았네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런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뾰족한 꼭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꼭지점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뿔도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를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원 모양을 밑면이라고 하고요.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면은 구분면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원기둥을 배웠으니까 원기둥과 원뿔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통점은요. 2개의 공통점 뭐가 보이나요? 공통점, 같은 점. 일단은 밑면이 어떤가요? 모양이 개수는 다르지만 밑면이 원입니다. 두 번째는 옆면은 어떤가요? 고든면인가요? 구분면인가요? 그쵸, 구분면이죠. 옆면이 둘 다 둥글게 구분면입니다. 3번째,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떤가요? 위에서 본 모양이 잘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원뿔도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요 아래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밑면이 보일 거예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위에서 본 모양이 둘 다 원으로 보일 겁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차이점은 자, 먼저 밑면의 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밑면의 수 차이를 보면 조금만 수정해 볼까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차이점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앞에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밑면의 수는 원기둥은 몇 개인가요? 그쵸, 위아래 2개죠. 원뿔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은요.
꼭지점을 살펴보면 꼭지점이 원기둥은 없죠. 근데 원뿔은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이 있어요. 앞에서 본 모양을 살펴보면 원기둥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무슨 모양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원뿔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기둥은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직사각형 모양을 회전시켜서 만들면 원기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만들기를 할 때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듭니다. 그런데 원뿔은 뭘 회전시키면 나올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야 나오겠죠?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쓴다면 만약에 굴리기를 한다면 원기둥은 쭉 여러분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힘을 주면은 쭉 굴러가겠죠. 굴렸을 때 원기둥은 일직선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원뿔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볍기 때문에 얘는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돌겠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원으로 돕니다. 해본 경험이 있죠, 그죠? 원으로 돈다. 이거는 일직선으로 간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겠죠? 자, 다음에 용어를 또 하나 살펴볼게요. 원뿔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기가 원뿔의 꼭지점이었어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원주 있죠. 여기 밑면에 둘레, 밑면에 원의 둘레 한 점과 만나게 이렇게 쭉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뿔에는 이러한 모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밑면의 원주에 해당하는 모든 점에 모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중심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리 그었을 때 이 선을 높이라고 합니다. 두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자, 높이를 잴 때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으로 수직으로 그어야 되죠. 그래서 자를 세우고 직각삼각자를 원뿔의 꼭지점에다 대고 눈금을 읽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4cm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모선은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둘레를 향해서 그은 선이기 때문에 비스듬한 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러면 5cm가 되네요. 그다음에 밑면의 지름은 원을 앞에다가 자를 대고 양쪽 옆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대는 거예요. 직각삼각자를. 그러면 여기가 4cm, 10cm니까 10cm에서 4cm 눈금을 빼주면은 요 차이만큼이 밑면의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10에서 4를 빼게 되니까 밑면의 지름은 6cm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 모양을 돌리면 원뿔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을 돌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선은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원뿔의 모양이 되겠죠? 겨냥도 모양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말하고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자, 직각삼각형을 돌렸더니 원뿔이 되었죠. 그리고 밑면의 지름과 높이를 구하래요. 지름. 요 길이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2cm죠. 그럼 지름은 그렇죠. 반지름의 2배니까 4cm가 되고요. 높이는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하고 똑같을 테니까 높이도 4c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뿔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